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전문가 홍의진입니다. 오늘 2월 4일이죠. 2월 4일인데 오늘 증시는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3일 반등, 지난주는 월요일날 오르고 4일 동안 좀 빠졌고 오늘은 3일 오르고 일단 조정입니다. 내일 일단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마감된 수급으로만 보면은 썩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 매도가 한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해서 한 8,300억, 400억 그 정도 매물이 7,600억 정도 산수도 못하네. 그죠? 7,600억 정도 나왔고 기관이 1조 한 9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거를 이제 개인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섬이에요. 둘이 합치면 이제 뭐 0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은 2조 한 6천억 좀 넘는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엄청 매수를 좀 개인들이 좀 많이 해주고 있고 1월 중순부터 개인들 매수가 지속이 됐고 그 이후에 시장 탄력이 다소 좀 줄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고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한 10조 원 정도 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흐름상 아직 뭐 그 훼손된 건 아닙니다. 추세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올랐으면 좋겠고 시장이 빠져도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이 오를 길 바라는 이제 그 흐름이 어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당연한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흐름상은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조정이 지속돼 봐야 알 수 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좀 밀렸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도 꽤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한 480개, 코스닥이 한 800개 정도는 조정이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숫자가 더 적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지난주랑 좀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좀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같은 시장에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90% 종목이 어떻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밀린, 뭐 장중에는 거의 2% 가까이 좀 밀렸지만 1.3% 하락에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코스닥도 보니까 한 480개가 어떻게 반등이고, 그 다음에 850개 정도가 이제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00개 빠지고 530개 정도, 300개 오르고 530개 정도 조정을 보였다. 이제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수는 밀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반등 나올 거는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에 워낙 안 간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흐름 매물 상당히 좀 컸지만 그래도 이제 대응하시는 데는 다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사실상 그래요. 3일 정도 올랐으면 하루 정도는 조정받는 게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단 지금 요즘에는 시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죠. 기관들이 많이 팔죠. 빠질 때 또 이제 엄청나게 또 빠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서 뭔가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5% 빠지다가 뭐 마이너스 한 2% 끝나면은, 아니면 마이너스 3% 끝나면 괜찮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5% 빠지다가 회복해갖고 이 정도나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흔들어 제끼는 이제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웬만한 그러니까 멘탈 결국에는 실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그 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 심리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런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내가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무조건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분석 자체가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보통의 개인들, 투자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물타기 하는 거죠. 존버하고. 그러다 이제 상표 종목도 나오고 결국에는 남들 막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어떤 특정 종목이 안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주식에서 또 풀리지 않는 우리가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런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오늘 시장 뭐 간단하게 지금 수급을 좀 짚어드렸는데
차트를 간단히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을 미리 좀 예측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선물 동향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고집스럽게 무조건 내가 매매하는 건 올라갈 거니까 나는 계속 현금 빵%, 그러니까 주식 100%죠. 몰빵해서 나 대응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제 이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그렇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가다가 빠졌을 때 그래 괜찮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뭐 현금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밀리는데 매수를 많이 한 사람은 분명히 후회할걸? 지금? 오늘 지금 얼마지? 삼성전자가 82,500원이에요. 90층 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82,500원이에요. 그럼 10% 올라봐야 여기서 이제 9만원인 거잖아. 그죠? 현재 위치에서. 점점 어떻게 무거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계속 그냥 대놓고 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간까지 계속 그냥 시간만 걸리고 어떻게 손실만 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선물 동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화요일날 강의를 했으니까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건 누적으로 매도 나오면 일단 경계하자, 뭐하자, 현금 만들어 놓고 보자. 그 다음에 2월 3일도 역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 어때? 크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흔들렸지만 버텨낼 수는 있었던 시장이지만 만약에 더 흔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이다라는 거죠. 항상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누가 얼마만큼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할 기회를 만들어 놓고 고점 매도 잘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거든. 특별한 여러분들 비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도 물론 굉장히 좋은 정보가 우리가 이제 갖고서 이제 매매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왜? 그게 어쩌다 한 번이거든요. 몇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매매 한 번 하면서 상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상한가 먹을 수 있고 다음날 또 그러니까 결국엔 매매 한 번 하면서 30에서 50% 수익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몰빵이 됐을 때조차도 인생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항상 강조드리는 건 역시나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 게임이다. 주식은 항상 꾸준하게 그 방법으로 했을 때 돈을 벌어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뭐냐면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매수 타이밍 잘 잡는 방법. 물론 지금 저희 뭐 알파 프로그램에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알파 프로그램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파 프로그램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뭐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리딩 받으실 때도 난 좀 이게 궁금했었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공부식으로 우리가 좀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게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이 현금 비중 리스크 관리라는 건 마치 그런 느낌이죠. 내가 30 넘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보험 하나 없이 만약에 갔어. 근데 뭐가 나왔어. 찜찜하죠? 그러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 보통 뭐예요? 보험 가입해놓고 여러분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왜 그래? 내가 혹시 돈이 많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건강보험 가입하죠. 주식은 왜 그런 대로 안 해? 리스크 관리 왜 안 해? 본인 고집이잖아요, 사실. 그죠? 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런 심리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지금 윗자리에 사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반등 나와도 뭐예요? 본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본전하려고 주식하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애초에 타이밍이 아니면 여러분들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결국엔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싼 자리. 그러니까 그 싼 자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5% 먹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10,000원에 매수를 했어. 그러면 1,500원에 파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는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먹으려고 내가 주식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 절대 못 법니다.
결국에. 왜? 한탕 노리다가 그냥 삼성전자 같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나마 삼성전자 우량주가 덜 빠지죠. 잡주 매매하면 어떻게 팍팍팍 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작점을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싸게 잡아서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자고요. 시작하겠습니다. 2월달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합적이에요. 사실 어떤 한 가지만 갖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봐봐요. 선물 매도 나오지, 그죠? 오늘도 매도예요. 그러면 내가 현금 있으면 현금 매도 나올 때는 홍 전문가가 매수를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현금이 없으면 조금 확보해 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2조 6천억 정도 팔았다 그랬죠? 그럼 걔네들이 그냥 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판 이유가 있겠지.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난주 저점, 이번 주 저점입니다. 반등이죠? 우리가 이제 쌍바닥만 만든다고 쳐도, 근데 쌍바닥이 어디? 내일 그러면 3천까지 빠질까요?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오늘 뉴욕 증시를 이제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내려올 때, 전저점이 지지가 되면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해요. 쌍바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만약 지지가 됐어, 쌍바닥이지. 근데 이탈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저점이 낮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락 추세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흐름을 보이는 걸 하락 추세라고 하고, 차트적으로. 왜? 기술적인 분석 좋아하잖아, 여러분. 그죠?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추세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봉도 하루에 1분봉, 1분씩 나오는 캔들, 3분봉, 뭐 3분에 하나씩 나오는 캔들, 5분봉, 5분에 하나씩 나오는 캔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만들어지려면 그 시간이 어떻게 투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발자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은 몰라요. 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박스권이냐, 아니면 이 박스권이 훼손될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 고점 자리에서 어떻게 밀렸죠. 우리가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쌍봉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지지선까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선 지선이 깨졌지만 어떻게 바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박스권 가운데 있죠. 그러면 박스권 하단까지 열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정말 어떤 생각으로 현금이 있어. 그럼 어디서 사죠? 지수 기준에서 박스권이 적어도 여러분들 박스권이다라면 여기서 내려올 때, 내지는 지지 받는 거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빠르신 분들은, 좀 성급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은 지지한 걸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지? 언제? 지지한 걸 보고, 월요일 같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가면은 어디? 고점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지가 됐으면 어디 저항까지 가게 됐다, 저항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매도 체결이 안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수하려고 걸어놨는데 매수 체결이 되는 종목들은 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매수하려고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어. 근데 그 종목이 지나고 보니까 더 밀려. 근데 나는 걸어놓은 자리가 뭐 지지선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지선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지지선까지도 안 밀려요, 원래. 지지선까지도 안 밀리고 그 전에 지지 받고 반등해요. 그러니까 살 기회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내가 걸어놨는데 손실 보는 경우는 거기까지 밀렸다라는 건 좀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놔서 체결된 경우는 보통 손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 체결이 안 된 종목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경우가 이제 그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한 종목에서도 내가 저항에 걸어놨는데 매도 체결이 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매도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팔고 나서 항상 좀 더 가요. 왜? 저항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어디 더 저항을 뚫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햇빛이 엄청 비치네. 잠시만요. 아이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지지선까지 밀리면은 원래는 중립이고, 근데 지지선보다 만약에 더 빠지면 그건 더 약해지는 거고, 만약에 저항까지 못 간다라면 그것 또한 일단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뚫으려면 적어도 그럼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어디 중간에 횡보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점 매수를 할 거면, 만약에 박스권인 상태에서 저점 매수할 거면 딱 두 가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 받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는 방법. 근데 지지 받고 들어가는 게 확률적으로 좀 높죠. 그 방법 하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걸린 경우는, 중간에 이제 걸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계속 뭐 횡보 흐름이 보일 때, 그때가 뭐 센 거죠. 왜냐면 지지선까지 안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빠졌다가 올라갔어. 저항까지 한 번에 안 갔죠. 그렇다고 약하게 볼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그런 의미가 맞아요. 원래 그런 의미가 맞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렇다면 횡보라도 보여야 돼. 그래야 한 번에 강하게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죠? 지금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는 없어요. 누군가 맞출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누군가 맞췄다고 해서 우쭐될 가능성은 없다. 우쭐될 필요 없다. 특히나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본인이 맞추면 막 되게 우쭐하거든요. 야,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 맞추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고장난 시계도 여러분들 하루에 2번 맞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시계가 고장나 있어도 하루에 2번은 맞아. 왜? 그 시간 2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항상 진지하고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지수 관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전략 종목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략 종목으로 드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전략 종목 여러분들께 드리면 매도되는 거 있고 매도가 아직 안 되는 거 있고 막 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두더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버린다라는 게 문제죠. 포인트들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N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요 시점에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폐기물은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된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폐기물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직장인에 조금 적합하죠. 왜? 직장인 같은 경우는 급등락하는 종목, 물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급등락하는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걸 저는 더 원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성향 차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YN텍이나 뭐 KGETS나 뭐 인서니엔트나 코엔텍이나, 특히나 이제 인서니엔티, YNT 이런 종목이 잘 가죠. 왜? YNT가 어저께 신고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동안 사놨으면 무조건 이건 뭐야? 차익이 되거나 수익인 종목인 거예요. 왜? 신고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쌍바닥. 근데 쌍바닥이니까 이거를 이제 무조건 매수한다가 아니라 시장이 밀리는데 쌍바닥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얘는 안 빠져. 그거 뭐야? 센 거지.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지수랑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부분 이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볼게요. 만약에 YN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올라갔다가 지금 1월 중순 같은 경우도 한번 지지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지지받고 어떻게 다시 반등이지. 근데 이제 이 포인트도 요런 포인트예요. 지수는 저점이 깨졌죠. 근데 YN텍은 저점이 훼손되지 않았잖아. 조금 이해하시려나? 그러니까 만약에 있는 그대로 지수만큼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흐름 자체가 지수가 저점이 깨지면 얘도 저점이 깨져야지. 그게 딱 중립적인 거예요. 지수가 가는데 못 가는 종목은 약한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1월 달에 쌍바닥을 찍고 나서 기본적으로 쌍바닥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뭐예요? 여기 이제 이탈 없으면 어떻게 반등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자리를. 근데 여기서 보시면 1월달 저점을 깼죠. 언제? 지난주에.
근데 얘는 어떻게? 이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센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아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만약에 그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런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목을 골라놓고, 아, 저는 앞으로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에서 원픽 한 3개로 좀 뽑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뭘 사야 될까요? 를 만약에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잘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는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시장 저점 깼는데 저점 안 깨고 버틴 종목, 이게 센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 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1차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내지는 일단은 1차 매수도 이제 뭐 5%가 있고 10%가 있고 뭐 개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현금 부족한데 막 그냥 그것도 나눠서 매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현금이 좀 널널해갖고 뭐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략 종목으로 등록해 두세요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DP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전에 지금 얼마 전이죠. 1월 달에 DPC도 전략 종목으로 등록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죠. DP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이. 근데 이제 체크해야 될 구간이 다른 거지. 방탄 관련주를 엮이다가 어떻게 계속 밀렸죠. 뭐 때문에? 빅히트 상장 이슈. 그죠? 근데 이제 얘가 하다가 거래가 터졌어.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거래 터지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건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사실상 내가 거래를 하든 안 하든.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애가 거래 한번 터지고 나니까 힘이 어떻게 굉장히 조금 많이 생겼어. 그죠? 근데 시장이 밀릴 때 얘도 어떻게 지지 라인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1월 29일날 요때.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진짜 빨리 팔아야 되면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뭐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거나, 왜 진짜 안 좋으면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장이 저점이 깨졌어요. 뭐 도망가자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왜? 지지선 이탈됐다고 그냥 어설프게 알면 이런 자리에서 판다고. 그죠? 근데 누구나 느끼는 심리는 비슷할 건데 그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평소보다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하락을 했지만 어디 요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았어. 요 자리. 양봉이 갖고 있는 이 고점 자리. 왜? 거기 대량 거래가 털어졌죠. 터졌죠. 매수가 많은 자리고, 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훼손되지 않았어. 그럼 결국에는 거래량 좋지, 자리 버텼지. 그러면 이제 적어도 언제 여러분들 요럴 때 있죠. 십자일 때. 그러니까 들고 계셨으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지만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때는 이제 요런 자리, 이제 그런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도 그거 해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전에 매수했었던 DPC 같은 경우 전략 종목으로 제시해드렸을 때가 요게 보면은 1월 21일 날이에요. 1월 21일 날. 1월 21일 날. 저는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사실상. 왜 뜬 거 보고 양봉, 음봉, 양봉일 때. 딱 요때 자리. 11,100원에.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좀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그냥 막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매를 했어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점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알파 VIP 가족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사인 드렸고, 지난번에 그때도 전략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장중에도 추천이 나갔고, 비중 한 15%. 그 다음에 1월 26일 날에도 추천드렸죠. 1월 26일 날.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기아차고 신규 추천주 매수입니다. 자, 보시면 얼마? 88,400원이야. 그게 언젠데?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한 거예요. 88,400원이야. 비중 10에서 15%. 1차 매수분입니다. 2차 매수도 예정이다. 근데 다음날 급락했어요. 매수하자마자 6% 빠졌어요. 그럼 누군가는 막 18 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궁극적으로 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인 드린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 애플카라는 거 요즘에 되게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많이 오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추격 매수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싼 자리라기보다도 저는 더 간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비싼 자리지만 더 들어간 거거든요. 약간의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과는 좀 사뭇 달라요. 왜? YN택도 밀집이 돼 있었죠. 이평선이. DPC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는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요거는 왜 재료 소진은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재료 소진이고 재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럴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자리 결국에 갭자리가 훼손되지 않은 거예요. 갭자리가 훼손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잡을 때도 시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포인트를 잡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가 지금 보면은 언제 1월 28일 날도 좀 많이 밀렸어요. 그죠? 자, 그냥 이렇게 포인트 잡을게요. 시장은 여러분들 무슨 봉이에요? 시장은 무슨 캔들이야? 시장은 무슨 캔들이야? 음봉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봉이죠? 뭐 시장보다 세요, 약해요? 센 거죠. 시장은 시가 대비 밀리는데 얘는 시가보다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뭐 1차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보니까 그 위치를 보니 어디? 요 자리. 갭자리를 훼손시키지 않았더라. 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3% 이제 넘게 폭락을 할 때,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때도 얘가 이제 같이 빠지긴 했어요. 같이 빠지긴 했는데, 다음날 여러분도 어떻게, 바로 지지 보이면서 어떻게 올라오죠. 그럼 바로 다음날 지지를 보였다. 아, 아직 세구나. 왜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하고 하루 손실인데 하루 만에 수익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뭐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98,000원부터는 부담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알파 쓰시는 분들은 그 전부터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충분히 고점 라인에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야기 드린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도 현실화 시킬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이해는 하지만 내가 왠지 쫄려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항상 의심하거든. 혹시 내가 모르는 변수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항상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된다.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약하냐 세냐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시장이 눌릴 때 좋은 종목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시장이 빠지는데 얘는 저점 훼손이 없거나 아니면 지지선에 지지를 해주거나 그런 종목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밀렸어. 기회 만들 수 있죠. 대신 사세요 그랬을 때 현금이 없으면 여러분들 살 수 있냐고. 저 이거 된통 물려있는데 이거 팔고 이거 사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진단을 자세히 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요? 이 종목이 제가 모르는 호재 때문에 바로 급등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기다렸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해. 저 웬만하면 그래서 이거 팔고 저거 사세요라고 이야기 잘 안 해요. 이거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현금 일단 갖고 계세요. 현금 들고 있으면 또 기회를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는 되는 건데 지금 현금 없으시면 이거 팔고 이거 사세요. 왜? 엇박자가 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요 포인트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면 추격 매수 굳이 안 하고 해도 수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내가 지금 자리 사서 얼마 수익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거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사서 만약에 왠지 강해갖고 올라오긴 하는데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만약에 더 갈 자리가 많이 없으면 그러니까 더 가긴 갈 건데 3% 갈 확률과 아니면 여기서 3%도 안 가고 꺾일 확률과 반반이면 여러분들 굳이 저는 안 사죠. 왜? 3% 먹으려고 들어가? 최소 5에서 10%는 먹을 수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3% 먹으려고 추격해서 잘못하다가 어떻게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진행을 시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